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오늘은 분석형 문법의 두 번째를 할 건데 분석형 문법의 두 번째를 할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장 성분이라는 단위로 쪼개는 것까지를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얘가 주어야 서술어야 이렇게 찾는 거 했단 말이야. 그렇지? 오늘은 뭐 할 거냐면 문장 성분을 품사로 쪼개는 걸 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중1 때 배우는 내용이죠. 네. 자, 생각보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대충 배워서 그렇지 굉장히 심오하고 굉장히 문법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단원이에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품사를 분류할 수 있어야 하는데 품사의 분류 기준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사의 분류 기준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사의 분류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세 가지.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적을 때 첫 번째를 이렇게 적어요. first. 자, first라고 적을 때는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얘부터 고려해라. 얘부터 나눠라. 순서를 섞지 말아라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first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first. 첫 번째, 형태입니다. 뭐라고요? 형태. 형태에 의해서 크게 두 가지가 갈라집니다. 첫 번째는 다변어. 첫 번째는 무슨 어? 두 번째는 무슨 어? 두 번째는 무슨 어? 자, 가변어의 가는 무슨 가짜일까요? 가능하다 가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변어를 풀었으면 변화 가능하다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형태가 변할 수 있다. 얘는 형태가 변할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설득이 됩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엔 기능인데요. 기능. 이 가변어에 해당하는 기능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용언입니다. 무슨 언? 용언. 용언이 왜 용언인지는 곧 배울 거고요. 다음 용언이 아닌 친구들은 전부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언이고요. 두 번째로는 관계언. 세 번째로는 건. 네 번째로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체언의 체자가 무슨 체자일 것 같으세요? 몸체. 몸체. 몸체도 맞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살체. 살체. 알겠어? 몸이라는 언어를 쓰면 뼈와 살을 모두 포함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체자는 살체자입니다. 그러면 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 뼈가 누굴까요? 관계연인 친구, 즉 조사입니다. 그래서 체연의 기능은 뭐냐? 관계연과 결합할 수 있다. 관계연과 결합할 수 있다입니다. 관계연과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연이 조사인데 조사랑 결합하면 얘가 뭐의 살체자냐? 자, 한번 생각해 볼게. 내가 고기 덩어리를 딱 너희들한테 내밀어. 야, 이거 돼지인데, 이게 돼지 무슨 부인 거 같니? 라고 하면 니네 바로 맞출 수 있어? 어렵지. 근데 그 옆에 붙어 있는 뼈를 보면 뼈가 되게 두껍고 만약에 그런 장면을 봤어? 그러면 이 정도로 두꺼운 뼈가 나오면 다리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어떤 살이 어느 뼈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 맞는 건가? 바로 그 뼈 역할을 하는 게 누구야? 관계원이고 조사야. 자, 여기에 주격 조사가 붙었대.
뭔지 모르지만 좀 이따 얘기할 거야. 주격조사가 붙었대. 그럼 주격조사가 붙으면 이게 전체가 무슨 어야? 주어야.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 그래서 채연이 관계연과의 결합을 통해서 모든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어.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다. 그래서 채연의 기능은 관계연과 결합할 수 있다는 거야. 관계연의 기능은 채연과 결합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아니면 수식한다인데 수식하다가 무슨 뜻이야? 그렇죠. 꾸민말이란 뜻이고, 그럼 독립언이다. 독립은 무슨 뜻이지? 홀로 독자, 설립자. 그래서 따로 떼어져 있다는데 여기는 뒤에 이런 게 붙는다는 거야. 거기까지만 일단 들어두자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기능이 아니라 의미야. 이렇게까지 나눠지는 것이 교과서식 배움이야. 그런데 이 교과서식 배움을 내가 조금 더 확장시켜 볼게. 됐어? 됐어?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 봐봐. 지금부터 시작할게. 간다. 간다. 지원아. 나는 모든 문법 문제를 풀 때 이것만 떠올리면 된다. 수능 시험장도 똑같이 이것만 떠올리면 다 풀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 게 있어. 얘만 떠올리면 다 할 수 있어. 한번 해볼게. 봐봐. 그 내용이 뭐냐면 여기다 적을게. 플러스 여기에서 나온 건데 하의 패턴이야. 일단 너희들에게 통사라는 말부터 설명해 주고 싶어. 통사라는 말부터 설명해 주고 싶어. 자, 통사가 통자가 무슨 통자인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오. 통하다가 무슨 뜻이야? 통하다 통이면 통통이잖아, 그냥. 그죠? 그 한자 좀 그렇게 생겨본 건데 맞죠?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적합한 우리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게요 정확히는 꿰뚫타통입니다. 꿰뚫타통. 꿰뚫는 거예요. 뭘로요? 필사자를 씁니다. 필로 꿰뚫는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굉장히 단어들이 구슬로 있습니다. 얘네들을 꿰뚫겠습니다. 이렇게 꿰뚫으면 적합한 문장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 통사적 문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나는 카리나와 밥을 먹었다라고 뚫었을 때 문장이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뭐다? 통사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꿰뚫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꿰뚫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노란색처럼 단어의 순서대로 맞춰 꿰인 것을 통사적이라고 해요. 통사적으로 꿰뚫었다는 것은 어순에 부합한다 안 한다. 단어의 순서대로 문장이 단어의 순서대로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어순에 부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통사적의 반대말은 뭡니까? 비통사적이고 통사적이라는 것은 어순에 부합한다 안 한다. 어순에 부합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설득됩니까? 설득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사라고 하고 우리가 그 순서에 맞춰서 적어야 된다. 그래야 문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근데 그것이 크게는 몇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다. 크게는 몇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다.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다. 세 가지의 반복되는 유형이 있으니까 거기에 좀 적으로 먼저 따져봐 달라. 이게 바로 통사의 3패턴입니다.
설득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동사의 3패턴 1법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모든 용어 모든 용어는 어간과 어미로 구성된다. 자, 어간의 간자는 무슨 간자냐면 무슨 간자일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90% 사이간을 쳐 외칠 거죠? 아니야? 뭔데요? 맞아요. 어디서 배웠어요? 맞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고마워요. 그걸 기억해내다니 대단하군. 줄거리 간자입니다. 그래서 줄거리라는 것은 실적인 뜻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형식적이고 문법적인 뜻을 얘기할까요? 실제 있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문법적인 차원의 내용을 얘기할까요? 실제 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인 뜻이다라고 하고요. 됐습니까? 어미의 미자는 무슨 미자입니까? 꼬리 미자로서 누구의 꼬리에 달라붙길래? 그렇지. 그래서 어간 앞으로 갈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얘가 형식적이고 문법적인 뜻을 나타낸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얘가 활용이 될 때 먹다, 먹고, 먹어서처럼 먹은 변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고정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뜻을 나타내는 어미는 교체됩니다. 설득됩니까? 자, 그렇게 어간이 고정되고 어미가 교체되는 현상을 뭐라고 부릅니까? 용언. 그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활용된다고 합니다. 아, 그럼 이게 되네요. 용언은 왜 이름이 용언이에요? 활용되는 말이라서요. 드래곤 워드가 아니고 활용되는 말이라서 그렇습니다. 활용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어간이 고정되고 어미가 교체된다. 다시 한번 활용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어간이 고정되고 어미가 교체된다. 됐어요? 그렇게 어간과 어미의 관계를 갖는 모든 친구는 얘네들은 무조건 한 쌍으로 되어만 단어가 되는 것이고 됐어요? 그 친구들은 무조건 뭐가 되느냐? 서술어가 됩니다. 서술어가 됩니다. 얘네들은 무조건 서술어가 됩니다. 됐습니까? 왜요? 활용이 되는 모든 말은 서술어입니다. 이렇게 어간어미 구성을 하는 모든 말은 전부 서술어가 됩니다. 서술어. 자, 그다음 좀 이따 또 확인시켜 드릴게요. 두 번째, 태연 뒤에 조사를 뭐합니까? 즉 조사는 관계연이죠. 태연 뒤에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태연 뒤에 조사는 붙였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붙여 쓴다는 것은 얘네들이 뭐가 된다는 거냐면 결합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친구는 붙였음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세종아 밥 먹었어? 밥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밥을 먹었어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밥 먹었어요라고 얘기해도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밥은 명사예요. 뒤에 을이 붙을 수 있죠. 을이 조사예요. 그런데 을을 빼도 의미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죠. 을을 빼도. 그래서 얘는 생략해도 돼요, 안 돼요? 생략 가능해요. 그러면 생략이 가능하다는 말은 내가 필요할 땐 붙였다 떼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필요할 땐 붙여도 보고 떼도 보도 되고 상관없는 거죠. 마음껏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관형 어는 누구를 꾸미나요? 체언을 꾸민다. 체언이 뭔지는 알겠죠? 선생님 얘가 체언이지 어떻게 알아요? 부사 붙여봐요. 붙을 수 있으면 체언이겠죠. 그렇죠? 오케이. 관형어는 누굴 꾸며요? 체언을 꾸며요. 그다음 부사어는 누굴 꾸며요? 부사어는 누굴 꾸며요? 체언이 것을 체언이 것을 꾸민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꼭 서술어라고만 하면 안 되고 조금 더 범위주가 넓기 때문에 체언이 아닌 것을 꾸민다로 기억해요.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법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어딘가에 밑줄이 쳐져 있을 거고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하겠죠?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건 뭡니까? 얘가 형태를 바꿀 수 있나? 형태를 바꿀 수 있다면 1패턴 내에서 생각을 하면 되고요. 형태를 바꿀 수 없다면 조사를 붙일 수 있나 생각을 하고요. 조사를 붙일 수 있나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붙일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혹시 얘네 꾸며주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만 생각하면 한국에 있는 모든 문법 문제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이 원칙에 익숙해지면 문법이 쉬워지고 이 원칙에 멀어지면 평생 문법을 못해요. 5번, 6번 굴려도 못해요. 알았어? 이 원칙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이 원칙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첫 번째 품사 분류 기준의 첫 번째가 뭐였지? 보면서 얘기해봐. 첫 번째가 뭐였어? 그렇지. 그러면 그게 가변어라는 건 결국은 뭐야? 형태를 바꿀 수 있다야 없다야? 있다고. 형태를 바꾸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뭐 플러스 뭐 구조일 때. 어간 어미 구조일 때.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활용한다고 했고 활용한다고 할 때는 어간 어미 구성을 갖고 있고 어간이 고정되고 어미가 변한다. 됐어? 자 그럼 봐. 품사 분류 실제 한번 해볼게. 다시 한번.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봐봐. 가변어 민성아. 오케이. 가변어는 무슨 뜻이라고? 굿. 형태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문법에서는 문법이란 영역에서는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지? 히읗 이응이라고 한다 그랬어. 뭐야? 히읗 이응 뭐? 활용. 활용하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용언. 이 용언은 크게 두 개의 형태의 품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사입니다. 동사는 우리가 줄여서 어찌하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움직임을 나타낸다. 좋습니다. 알아도 좋고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 형용사. 형용사는 어찌하다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어떠하다라고 한다까지만 일단 들어두세요. 이것만 가지고 뭐 못해요. 이렇게 갈라지고 요 갈르는 방법은 제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가변어가 있고요. 그다음 불변어가 있습니다. 가변어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체언. 자, 체언이라는 것은 뒤에 뭐가 붙을 수 있는 친구들이다로 기억하라 그랬어요? 조사가 붙을 수 있다. 자, 생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할 땐 붙였다 뗐다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크게 세 가지로 갈라집니다. 명사 뭘 나타냅니까? 이름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안 적어도 되겠죠? 대명사 대자가 무슨 대? 그렇지. 큰 대가 아니라 대신하다. 그래서 원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대신하는 표현을 있다. 다음은 뭡니까? 사입니다. 사는 뭐예요? 수량과 순서 나타낸다. 되십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 관계연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조사입니다. 조사의 조자는 무슨 조자인지 혹시 아세요? 상부상조하다 할 때 그 조자 무슨 조자일까요? 도울 조자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누굴 도와줘요? 태연을 도와줘요. 오케이? 그래서 그 패턴 안에서만 생각하면 다 돌고 돌아요. 이게 돕다 조자인데 누굴 도와요? 태연을 도와서 모든 문장 성문으로서 활용할 수 있게 해줬다는 뜻이에요. 다음 수식어입니다. 수식한다 무슨 뜻이죠? 꾸며준다. 자, 꾸며주는데 잘 보세요. 여기 해야 되는데 이름이 관형사예요. 이름이 관형사예요. 그러면 관형사, 관형사 누구 꾸며주겠어요? 체연 꾸며요? 체연 아닌 거 꾸며요? 체연 꾸며줄 거고요. 다음 부사는요? 부사는요? 체연이 아닌 걸 꾸며.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독립어입니다. 독립어는 나 이 문장하고 따로 떨어져 있을 거유 하면서 컴마 혹은 을 통해서 영역을 보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감탄사라는 친구인데 감탄사라고 하면 놀람과 느낌만 포함하는지 아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지겠네요. 맞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통사의 3패턴 제 1법칙부터 보세요. 용어는 뭐 하는 거라고?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술어가 된다. 걔네가 얘네라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 이 패턴은 뭡니까? 태연 뒤에 조사를 붙인다. 조사를 붙일 수 있다. 그리고 현재나 생략 가능하다. 여기가 이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꾸며주는 관계를 이게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의 1패턴, 2패턴, 3패턴이 나온 거예요. 요 사고만 할 줄 알면 문법은 다 끝. 이게 문법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요것만 할 줄 알면 된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친구라는 말 뒤에 조사 붙일 수 있어요?
새로운 친구가 돼요? 그럼 얘 채연이네요. 설득될까요? 신발이라는 말 뒤에 부사 붙일 수 있어요? 얘도 채연이네요. 자, 채연을 홍사의 3패턴을 보면 채연을 꾸미는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하던가요? 관형어라고 합니다. 둘 다 문장 성분은 그래서 관형어입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품사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새로운이라는 친구는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나요? 원래 형태로 바꾸면 뒤에 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기본형이라고 하거든요. 새로운을 다로 끝낼 수 있어요? 새롭다가 있네요. 그럼 얘는 형태가 어떻게 된 거예요? 형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어간어미 얘기를 꺼낸 김에 한번 해보면 원래 새롭다였는데 이 다가 새롭다, 새로운, 새롭까지가 안 바뀌고 이 다가 뭘로 바뀌었냐? 조금 어렵지만 이게 은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새로 운이 된다는 건 곧 배울 거고요. 그러면 얘 봐봐요. 얘는 품사가 형태가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용언이죠? 용언이잖아. 그러면 동사 아니면 형용사겠네요? 그럼 얘 품사 뭐예요? 새로운의 품사 뭐예요? 관형어인데 동사 형용사 중 하나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가 품사인 거예요. 왜요? 형태가 바뀔 수 있잖아요. 관형어는 문장 성분이에요. 관형어는 문장 성분이에요. 그죠? 형용사는 품사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는 관계적인 문장의 관계에서는 체언을 꾸미니까 관형어인데 품사는 뭐예요? 형태가 바뀌어서 동사 형용사 중 하나고 그런데 얘가 움직임을 나타내는 게 아니니까 형용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이 관형어죠. 그렇죠? 그런데 얘 형태가 바뀔 수 있나요? 어간어미처럼 구성으로? 안 바뀌어요. 뒤에 조사를 붙일 수 있나요? 새의 신발 돼요? 안 되죠. 새가 신발 돼요? 새를 신발 돼요? 혹시 새의 신발 된다고 생각한 친구는 새 신발은 new sneakers고 새의 신발은 birds sneakers잖아. 의미가 다르잖아. 그치? 되는 게 아니야. 그 다음 얘는 뭐야? 그러면 꾸며줘요? 네. 누구 꾸며주는데요? 체현 꾸며줘요. 그래서 뭐예요? 품사가 관형사다. 이렇게 되는. 제 말 이해되겠어요? 품사를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품사 분류를 저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 더 해볼게요. 의미만 가지고 대충 비벼서 품사가 이거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려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 알겠지만 하나의가 누굴 꾸며요? 설득되고 있어요? 자, 약속은 뒤에 조사 붙일 수 있어요? 약속을 되죠? 네? 그 다음에 한이 지금 누구 꾸미고 있어요? 남자 뒤에 조사 붙일 수 있어요? 남자가 이렇게 되죠? 됩니까? 자, 그러면 한의 품사를 한번 볼게요. 한 뒤에 하나 뒤에 의가 붙어 있어요. 이 의가 뭘까요? 조사예요. 곧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배우고 하는 거라는 걸 알고 얘가 조사예요. 그럼 조사 앞에 붙어 있는 이 하나는 뭐예요? 태연이에요. 그럼 채연은 명사, 대명사, 수사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얘는 품사가 뭘까요? 한 남자의 한을 보십시오.
한 자체의 품사를 따질 때 한은 형태가 바뀔 수 있습니까? 어간 어미처럼 하나다 이런 게 없죠. 기본형이 없으니까 얘는 용언이 아니고요. 한 뒤에 조사 붙일 수 있나요? 한가 한 안 되죠. 한를 안 되죠. 그럼 누구 꾸며주나요? 네. 그래서 얘 품사가 뭔가요? 통사의 3패턴적으로 이해하면 모든 품사를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고 순서대로 흘러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알겠지? 잊지 마시고. 그래서 쟤를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하는데 외운다라는 말을 제가 좀 싫어하는 건 뭐냐면 계속 보면 원래 외워지는 거예요. 외울 거야, 외울 거야, 머릿속에 때려 넣을 거야, 빨 지금 넣는단 말이야, 막 이렇게 해봤자 안 들어가요. 알겠어? 자주 보고 자주 활용하면 기억나게 돼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문제 풀 때마다 한번 보고 풀이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배웠으니까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자고. 갑시다. 자, 일단 품사를 이렇게 분류하는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형태는 형태가 변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가변어, 불변어가 된다. 기능은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인데, 자, 체어는 무슨 역할을 해요? 체어는 역할이 뭐예요? 관계연과 결합해서 모든 문장 성분이 돼요. 관계연과 결합해서 모든 문장 성분이 돼요. 됐어요? 용어는 무슨 역할을 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두 글자로? 활용해요. 수식어는 뭐예요? 꾸며줘요. 꾸며줘요. 독립어는 문장하고 따로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대요. 됐죠? 이거 했었던 거죠. 자, 체연. 형태.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바뀌지 않는데요. 가변어래요? 불변어래요? 불변어래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등의 역할을 한대요. 그래. 의미 가볼게요.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래네요. 알아요. 자, 구체성 유무, 사용 범위, 가립성 유무. 여기에서 한 가지는 꼭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뭐 별거 아니에요. 잘 봐요. 구체라는 단어를 알면 편해요. 구체가 뭔데요? 모르면 적읍시다. 지난 시간 한번 한 것 같긴 한데 추상은 내가 뭐라 그랬지 지난 시간에? 써 우리. 추가 무슨 추? 뽑을 추, 제거하다 추 했어 안 했어? 상자는 무슨 상? 모양상. 그러면 정해진 모양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구체는 숫자가 무슨 구? 숫자가 무슨 구? 갖추다 구. 해자는 몸체. 그러니까 정해진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뭐나? 됐어요? 그러면 자 명사를 얘기할 테니까 이게 추상인지 구체인지 답변해 보세요. 고양이 구체명사, 강아지 구체명사, 사랑, 도덕, 사랑, 추상, 도덕, 추상. 됐어요? 사랑 형태 있어요? 선생님 사랑 형태 몰라요? 이거요. 하트야 심장이야 심장 스키드라 알았어? 사랑은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어?
그지? 여기에 있지? 심장이 따콩따콩 뛰는데요. 그러면 너 살인 사건 보는 것도 사랑이야? 그렇잖아. 심장만 따콩따콩 뛰면 사랑 아니지, 그지? 알겠지? 시험 못 봤어. 엄마가 시험지 좀 갖고 오래. 사랑이야? 그지? 오케이? 그냥 이건 요일 뿐이고. 그럼 넘어가서 자, 보통 명사, 고유 명사. 고유가 무슨 말인지만 알면 돼요. 고자가 무슨 고자일까요? 홀로 고자입니다. 유자는 무슨 유자일까요? 오직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어서 홀로 있다라는 거죠. 자, 물어볼게요. 책상 고유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세상에 네 눈앞에 책상 몇 개 있어요, 지금? 엄청 많죠? 그럼 고유가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보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박상혁 고유예요, 보통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순신 고유예요, 보통이에요? 고유예요. 됐어요. 의자 보통이에요. 그죠? 고유가 아니니까 보통이에요. 잘했어요. 이거죠? 그죠? 별거 아니라니까.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자립명사, 의존명사가 조금 어려워요. 단독으로 쓰일 수 있음, 관용어의 꾸밈을 받아 쓰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요. 자, 보세요. 친구 뒤에 조사 붙일 수 있어요? 것 뒤에 조사 붙일 수 있어요? 네. 둘 다 그럼 채연이네요. 맞죠? 자, 그런데 멋진이 친구 꾸미잖아요. 맞아요? 새로운이 것을 꾸며요. 맞아요? 자, 멋진을 빼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새로운을 빼면 사용할 수가 없죠. 뭔 소린데요?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얘는 반드시 관용어가 있어야만 해요. 앞에서 꾸며주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걸 그 관용어한테 뭐 해요? 의존해요. 그래서 얘 이름이 뭐예요? 의존명사예요. 이해되겠어요? 얘는 의존을 안 해도 돼요. 스스로 자자, 설립자, 스스로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자립명사. 됐어요? 넘어갑시다. 대명사입니다.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이렇게 나오니까 이름을 좀 쪼는데 인칭이 뭘까요? 사람, 인, 무슨 질칭 할 때. 그럼 사람을 부르면 사람 아닌 걸 부르면요. 그 표현 보세요, 거기에서. 사람 아닌 거 부르면 뭐라고 할까요? 지시. 되는 거예요?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우리 인칭이에요, 지시예요? 인칭이죠. 걔네는 진짜 개빡치게 한다니까. 걔네 인칭이에요, 지시예요? 야, 그것 좀 저리 치워. 지시죠. 그거 아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걸 수사라고 한대요. 양수사는 건 뭘 나타내는 거예요? 수량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허수사는 뭐예요? 허수사는 서수사는 뭐예요? 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제1, 제2. 됐어요? 오케이. 이해됐고 여기 밑에 있는 것들도 아하 함정 넘기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 다음으로 가서 용언인데요.
오늘 용언에서 우리가 안 배운 게 많아요. 본용언, 보조용언이라든지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이런 것들은 오늘 배우기가 조금 빡세서 다음 주에 배울게요. 자, 따라서 여기 스텝 1을 오늘 풀고 가긴 할 건데 본용언, 보조용언 나오는 얘기랑 저걸 빼야 돼서 27부터 30은 뺄게요. 27부터 30은 뺄게요. 이거는 오늘 뺄게요. 오늘 안 푸셔도 돼요. 네. 스텝 8강의 스텝 1 27부터 30을 뺄게요. 네. 자, 그다음 여기에서 요거 잠깐 배우고 가시죠. 용언. 자, 용언의 용자는 쓸용이라고 돼 있지만 쓸용이라고 하지 말고 무슨 용이라고 하자? 용이라고 하자. 용언의 용자를 무슨 용이라고 하자? 활용이라고 하자. 됐지? 활용되는 모든 말은 다 뭐가 될 거다? 서술어가 될 거다. 활용되는 모든 말은 다 뭐가 될 거다? 서술어가 될 거다. 자, 동사는 뭐라고요? 움직임을 나타내는데요. 자동사, 타동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주 귀찮은데 타동사의 타자가 무슨 타자일까요? 다를 타, 남타. 즉 주어 말고 다른 게 또 필요해서 타동사예요. 주어 말고 다른 게 뭘까요? 목적어예요. 그래서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주어 말고 다른 목적어도 필요로 한다. 그래서 타동사인 거야. 알겠지? 아, 그렇구나.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 그 다음 요런 표현 졸라 짜증나. 성상 형용사. 어머나 이름부터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 그지? 자, 성상의 성상은 뭐? 성질과 상태. 성질과 상태. 된 거야? 그러면 성상이 아니면 뭔데? 지시야. 지시라는 표현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지시 형용사에서 지시라는 표현은 항상 뭘 포함한다고 생각하면 되면 이나 그나 저 같은 게 나오면 지시나 생각하면 됩니다. 됐어요? 됐어? 오케이. 이나 그나 저가 있으면 지시다. 그 다음 오늘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배운다고 못 배운다고? 몇 배운다고? 알겠지? 시간이 너무 없어. 그거 졸라 오래 걸리는데.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안 배우고 다른 날 배울게. 원래 근데 중등 과정도 아니기도 해. 자, 그 다음 9강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 지금. 얘들아, 이런 내용들 볼 때 항상 어떤 식으로 배우는 거지 읽는 거냐면 너네들은 가끔 이런 내용 읽으면 꼭 읽고 꼭꼭 눌러 읽으면서 내가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지 이지랄 하면서 읽는단 말이야. 그렇게 읽으면 결국 머릿속에 안 들어와. 이 중에서 내가 처음 본 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밑줄 친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가끔은 중요한 거에 밑줄 친다는 착각을 하는데 중요하다의 기준이 뭐야 얘들아? 저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저렇게 생각하면 틀리게 돼. 내가 모르는 게 중요한 거야. 남들이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거에 따라갈 필요 없어. 내가 모르면 중요한 거야. 내가 모르는 순간 틀릴 가능성이 있어. 내가 알면 틀릴 가능성이 매우 없어. 되는 거지? 내가 모르는 거에 형광펜을 친다. 중요하다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어? 나에게 있어. 공부의 기본 태도야. 내가 더 발전하려고 하는 게 공부야. 내가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게 공부야. 그지? 가자. 수식이 무슨 뜻이야? 꾸며준다. 자, 수식어들은 가변어야 불변어야? 수식어는 아까 가변어였어 불변어였어? 불변어. 형태가 바뀌지 않지. 다른 말 꾸며줘. 관형사는 누구 꾸미는데? 체언 꾸며. 자, 체언을 꾸며주지만 관형사는 체언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나 어미 결합해 안 해? 조사 결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체언 아니니까. 어미 결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아니요. 이해되면 왜 적어요? 아까 적을 건 우리 다 적었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모르고 있는 내용을 구분해 보려고 보는 거예요. 됐죠? 성상관형사. 성상이 뭐라고 할까?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 관형사니까 누구 꾸며줘야 돼? 체형 꾸며. 오케이. 지시하면 뭐 들어가야 된다고? 이, 그, 저. 이, 그. 보이지? 근데 이와 그가 누구 꾸미면 돼? 체형 꾸미면 지시관형사지. 수관형사야. 뭘 나타내면 되겠어? 수. 자, 그 다음에 부사야. 부사는 내가 아까 체형이 아닌 모든 걸 꾸민다고 했었지. 기억나? 용언만 꾸미는 게 아니고 다른 부사도 꾸미고 관형사도 꾸미고 문장 전체도 꾸며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엄청 범주가 넓어. 그래서 서술어만 꾸며요 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얘는 보조사랑 결합도 돼. 은는 만도 같은 보조사랑 결합도 돼. 알겠지? 그러면 성분부사랑 문장부사로 갈라져. 여기 성분부사는 뭐야? 특정한 문장 성분 하나만 꾸며주는 거고, 문장부사는 뭐래?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야. 됐어? 아, 그러면 어쨌든 체현을 꾸며, 체현 아닌 것 꾸며. 체현 아닌 것 꾸며. 자, 그 다음에 우리 꾸며주는 말은 앞에 있어요. 성상이야. 성상부사래. 성상 뭔데? 성질과 상태. 지시면 이그저. 그래서 이리저리. 보여요? 부정. 뭐야? 그렇지. 됐죠? 그다음 문장 전체를 꾸미는 양태랑 접속이 있대요. 양태가 뭐래요? 마음이나 태도를 표시한대요. 아, 모르겠어요. 냅둬요. 그러면 여기에 모르겠다 싶을 때 어떻게 해요? 형광펜으로 하세요. 이렇게 가는 거라고. 공부는 이렇게 혼자서 하는 거야. 생각해보고 너한테 퀴즈를 내보고. 수관형사랑 수사를 구분하래. 자, 수관형사랑 수사를 구분할 거야. 태종 어떻게 구분하면 될 것 같아? 수사는 무슨 언이지? 체언이지, 그지? 그러면 뒤에 뭐가 붙을 수 있어야 돼? 관형사는 뒤에 조사 붙을 수가. 그걸로 구분이 되겠네. 홍사의 3패턴 2법칙. 자, 얘가 수식어인지 용언인지 구분하래.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야, 용언이면 뭐가 돼야 돼? 활용이 돼야 돼, 그지? 얘 활용돼 안 돼? 관형사 부사는 안 돼. 가변어 불변어로 구분하는 거네. 그렇지. 놀고 돌지? 야, 그 세 개밖에 없어. 나는 그거를 5주 동안 반복할 거야. 그래서 그 3법칙만 가지고 진짜 다 되네를 믿으면 니들이 모든 문법을 할 때 그거부터 생각하게 돼. 알겠어? 오케이? 그 다음 오늘 10강 하고 끝낼 건데. 야, 관계현 아까 뭐라 그랬어? 관계현은 뭐라 그랬어? 조사라 그랬지? 자, 일단 관계현은 뭔데? 관계현은 일단 불변어야 가변어야? 불변어야.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서술격 조사 2다는 형태를 바꿀 수 있어. 서술격 조사 2다는 어떠냐? 이다, 이고, 이어서. 뭐가 안 바뀌어? 뭐는 안 바뀌어? 는 안 바뀌어. 뭐가 바뀌어? 됐니? 됐어? 자, 이거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것은, 다른 건 안 배워도 돼요. 격조사는 꼭 배우고 갈 겁니다. 자, 격조사. 이름이 왜 격조사예요, 선생님? 자격을 줘서. 자격이 뭔데요? 주어 자격, 목적어 자격 이런 거 줘. 뭐야? 자, 주격조사가 이 가만 기억하면 되고, 높일 때는 깨서가 있어요. 에서 같은 경우는 언제냐면 단체가 할 때. 학교에서 운동회를 개최했다. 개최한 주체가 누구예요? 학교죠. 그러면 학교에서, 이때에서는 주격조사. 이렇게 된다고. 됐어요? 주어를 만들면 무슨 격조사? 주격조사. 목적어를 만들면 무슨 격조사? 목적격조사.
복격 조사는 무슨 어를 만들까요? 자, 주격 조사는 주어를 만들었어요. 목적격 조사는 목적어를 만들었어요. 복격 조사는요? 보어를 만들겠죠. 보어도 근데 이가예요. 주격 조사도 이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선생님? 뒤에 서술어가 되다이거나 아니다여야 하겠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박상혁은 의사가 아니다. 박상혁 국어 강사가 되다. 서술격 조사는 그럼 뭘 만들어 줄까요? 관형격 조사는요? 관형어를 만들어요. 됐죠? 부사격 조사는 부사어를 만들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치면 호격 조사는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호어라는 게 없잖아요. 이건 무슨 어일까요? 독립어를 만듭니다. 독립어를 만듭니다. 됐습니까? 됐어? 그 다음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조사랑 의존명사가 있는데요. 형태가 똑같아요.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조사랑 의존명사입니다. 자 여기 보면 보세요. 대궐만큼의 만큼도 조사고요. 만큼 조사고요. 그 다음에 주는 만큼의 만큼도 이거는 명사예요. 형태가 똑같은데 품사가 달라요. 어떻게 보면 돼요? 조사라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체언이 있어야 되고 붙였어요? 띄었어요? 앞에 체언이 있고 걔랑 붙였어야겠죠. 됐어요? 됐어요? 자, 의존명사라면 앞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관형어가 있어야 되고 앞에 있는 단어랑 붙였어야 돼요? 띄었어야 돼요? 띄었어야 돼요. 단어와 단어는 띄는 게 원칙이에요. 차이가 분명하죠? 오케이. 다음 라스트 독립언 하겠습니다. 독립언은 감탄사에 해당해요. 다시 한번 독립언은 감탄사에 해당해요. 됐어요? 독립언은 감탄사에 해당해요. 독립언은 감탄사에 해당해요. 놀람 느낌도 있지만 여기 중요해요. 놀람 느낌도 있지만 중요한 건 물음과 응답도 있어요. 여보게, 여보세요도 부름이고요. 야도 부름인데 예 알겠습니다. 얘도 감탄사예요. 그래서 잘 보면 네 알겠습니다 쓸 때 우리 어떻게 쓰는지 봐요. 네 컴마 알겠습니다 이렇게 쓰죠. 그렇죠? 여기에 컴마를 썼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어다? 독립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감탄사다. 됐습니까? 요 정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잠깐만요. 그다음 오늘 보조사랑 접속조사를 안 배웠기 때문에 10강에서 20번, 23번을 하지 않습니다. 10강에서 20번, 23번을 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7강부터 10강까지 스텝 1을 풀이하고 채점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뭐라고? 아 고치는 건 뭐 같이 하고 하는데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잠깐만요. 여러분들 답지 받았죠? 오케이. 답 보고 베껴봤자 넌 병신이지? 이상해. 오케이. 푸세요.